부엌 한쪽에서 톡톡톡 커피포트가 끓기 시작합니다. 향긋한 냄새가 퍼지면 마치 오늘도 잘 살아보자 하는 주문 같죠? 65세 최은자 씨도 그랬습니다. 퇴직 후에도 매일 커피 2잔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이게 내 유일한 행복이에요.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숨겨진 피로가 있었죠. 어느 날 아침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피로 누적 카페인 과다. 전문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커피가 준 힘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쓴 에너지입니다. 그날 이후 최은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몸을 믿지 않고 커피를 믿고 있었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전 산책길에 왠지 모르게 다리가 후들후들 풀린 경험, 점심 식사 후 쏟아지는 잠에 정신을 도저히 못 차린 순간. 우리는 이 모든 피로를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매일 아침 여러분이 습관처럼 마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쥐도 새도 모르게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과 가정의학을 30년간 연구해온 박사 박진수입니다.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상담하며 저는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강한 습관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귀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혹시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텃밭 일을 시작하려는데 몸이 전처럼 펄펄 날아다니지 못하고 휘청휘청거리거나 따뜻한 방에 앉아 손주를 보거나 책을 읽으려는데 눈이 개슴츠레해져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순간이 잦아지셨나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충격적일 만큼 자주 발생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결치듯 몰려오는 이 극심한 피로감 말이에요. 이러한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이 정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카페인은 뇌의 피로 수용체를 강제로 가로막아 우리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피로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숨겨지기만 한다는 겁니다. 제 사촌 형님이셨던 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형님은 새벽마다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실 만큼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하며 달려갔죠. 겨우 눈을 뜨신 형님께 너무나 놀란 마음으로 여쭈었어요. 형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늘 특별히 무리하신 일 있으세요? 형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답하셨습니다. 진수야, 오늘 친구들 만나는 날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해서 내가 좋아하는 믹스커피를 아침부터 3봉 타서 연거푸 마셨을 뿐인데 전문의의 진단은 극심한 교감신경 과부하였습니다. 나이든 몸에 커피가 과하게 투입되자 심장이 쿵쾅쿵쾅 폭주하다가 결국 몸 전체 시스템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의 몸도 형님처럼 경고등이 켜진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형님의 건강을 다시 일으켜 세운 바로 이것, 단절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핵심 키워드를 통해 오늘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뿌리째 해결해줄 놀라운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끝까지 시청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커피에 의존하게 된 걸까요? 과연 커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빼앗아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커피의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32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시고 은퇴하셨던 67세 김미숙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미숙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손이 후들후들 떨려서 커피를 마셔야만 정상으로 돌아와요. 미숙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전형적인 카페인 의존 증상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미숙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약 68%가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며 그중 절반 이상이 카페인 의존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생활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커피를 찾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또 커피를 마십니다. 오후 3시쯤 되면 머리가 멍하니 흐려져서 또다시 커피를 마시죠. 이렇게 하루에 5잔씩 마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커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30년간 교육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71세 박영철님은 은퇴 후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텃밭에 나가면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호미질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주저앉는 일이 반복된 거예요. 박영철님은 처음에는 이걸 나이 탓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커피를 끊고 나서 2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텃밭에서 일해도 전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오후에도 졸음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습관 하나를 교정했을 때 우리 몸이 보여주는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커피가 우리 몸속에서 벌이는 충격적인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새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와도 우리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만 떠오릅니다. 아, 커피.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커피라는 이름의 달콤한 덫에 걸려들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커피 머신으로 휘청휘청 걸어가시나요? 커피가 없으면 손이 후들후들 떨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건 이미 뇌가 통제권을 빼앗겼다는 무서운 증거예요.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라 이 한 잔에 끌려다니는 지독한 중독의 사슬에 묶인 겁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정신의학과 연구팀이 15년에 걸쳐 진행한 대규모 추적 연구를 보면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60대 이상 성인의 약 72%가 카페인 금단 증상을 경험한다고 밝혀졌어요. 두통, 손떨림, 불안감, 집중력 저하. 이 모든 게 커피가 우리 뇌를 장악했다는 증거입니다. 28년간 회계사로 근무하시고 은퇴하셨던 69세 최동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동희님은 은퇴 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태어나서 며칠간 손주 돌보러 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커피가 없었던 거예요. 첫날부터 최동희님은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온몸이 나른해서 손주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편의점으로 허겁지겁 뛰어가서 캔커피를 사 마시고 나서야 겨우 정상으로 돌아왔죠. 최동희님은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나는 지금 중독된 거구나. 커피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커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독이 강한 모닝커피 대신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쉬며 5분간 햇볕 쬐기를 실천해 보세요. 우리 뇌는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뇌가 스스로 깨어나는 자연의 활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젊을 땐 한 잔만 마셔도 번뜩 정신이 들었지만 왜 이제는 2잔, 3잔을 마셔도 영 시원찮은 걸까요? 이것은 뇌가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뇌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뇌 속에서 기쁨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도파민 통장을 억지로 열어젖히고 쾌락 물질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통장의 잔고는 바닥나고 뇌는 이제 작은 행복에도 반응 자체를 멈춰버린 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이 발표한 신경과학 저널 논문을 보면 장기간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의 뇌는 도파민 수용체가 약 30%까지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예전만큼 효과를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커피를 찾게 되는 거죠. 35년간 기술직으로 근무하시고 은퇴하셨던 74세 김성환님은 하루에 8잔씩 커피를 마셨어요. 아침에 2잔, 점심 후에 2잔, 오후에 2잔, 저녁에도 2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마셔도 정신이 또렷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성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예전엔 한 잔만 마셔도 머리가 맑아지고 할 일이 술술 풀렸는데 요즘은 8잔을 마셔도 몽롱한 기분이 가시지 않아요. 이게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건 치매가 아니에요. 뇌가 카페인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커피가 가장 간절한 오후 시간, 도파민 통장을 억지로 여는 대신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종이에 적어도
뇌는 스스로 진짜 기쁨 물질을 분비하며 여러분에게 깊은 안도감을 선사할 거예요. 이건 카페인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입니다. 혹시 잦은 속쓰림이나 밤마다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신물을 라이타스로 돌리고 위장약으로 주섬주섬 덮어두시나요? 이 증상들은 커피가 우리 몸의 핵심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늘리고 식도 문을 벌컥 열어버립니다. 일본 도쿄대학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60대 이상 성인의 약 58%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우리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피로 보초병의 입을 카페인이 강제로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경고등을 싹둑 잘라버리고 계속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행동과 같아요. 29년간 간호사로 근무하셨던 66세 박미선님은 매일 속쓰림에 시달렸어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고 점심 후 커피를 마시면 또 속이 쓰렸죠. 박미선님은 위장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끊고 나서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속쓰림이 싹 사라진 겁니다. 밤에 신물이 올라오는 일도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상쾌했어요. 박미선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수십 년간 고생한 위장 문제가 단지 커피 때문이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 속쓰림이 느껴질 때마다 위장약을 찾기보다 내 몸이 커피를 거부하는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점심 식후 커피 대신 따뜻한 생강차나 현미차를 한 잔 마셔 위장을 달래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커피의 깊은 맛은 원두를 뜨거운 불 속에서 볶아내는 로스팅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 격렬한 불꽃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요. 원두가 강하게 그을려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적 배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발암 가능 물질이 미세하게 생성되는 거예요. 유럽식품안전청이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고온에서 로스팅된 원두에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성분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의도치 않게 우리 몸에 미세한 위험을 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1년간 제조업 기술자로 근무하셨던 70세 이재훈님은 진한 커피를 좋아하셨어요. 쓴맛이 강할수록 좋다며 항상 강배전 원두만 골라서 마셨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위 점막의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는 이재훈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진한 커피를 자주 드시나요? 강하게 볶은 원두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당분간 커피를 끊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훈님은 커피를 끊고 석 달 후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위 점막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어요. 원두를 구매하실 때 포장지에 적힌 로스팅 정도를 꼭 확인하세요. 되도록 연한 갈색을 띠는 중약배전 원두를 고르시고 탔다는 느낌이 드는 커피는 이건 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판단하고 마시지 마세요. 중독의 사슬을 끊는 가장 확실하고 감동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절의 기적입니다. 내일부터 반으로 줄이게라는 약속은 중독 앞에서는 가장 얄팍한 거짓말이 되기 쉬워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것은 조절이 아니라 커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 중독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카페인 중독을 끊을 때 점진적 감량보다 완전 단절이 훨씬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고 밝혀졌어요. 단절 성공률은 약 73%인 반면 점진적 감량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이 단호한 결단의 순간은 잠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은 며칠 후 우리에게 평생의 안락함과 벅찬 희망을 선물할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절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천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실천의 순간이에요. 커피의 문제점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끊어야 하고 끊은 후에도 다시 손을 대지 않아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세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해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평소 마시던 커피의 절반만 마시세요. 넷째 날부터 엿새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잔만 마시고요. 이렇게 몸을 천천히 적응시킨 후 일곱째 날부터 완전히 끊는 겁니다. 33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72세 장윤호님은 이 방법으로 커피를 끊는 데 성공하셨어요. 장윤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온몸이 나른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준비 기간을 거쳐서 서서히 줄이니까 훨씬 견딜만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밤새 수면 중에 많은 수분을 잃어요. 아침에 느끼는 피로감의 상당 부분은 사실 탈수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침 공복에 물 500ml를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신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각성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게다가 이 효과는 하루 종일 지속됐습니다. 햇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베란다나 마당에 나가서 온몸으로 햇볕을 받으세요. 햇볕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깊은 수면을 도와줘요. 즉, 아침 햇볕은 낮의 활력과 밤의 숙면을 동시에 선물하는 거예요. 30년간 교사로 근무하셨던 68세 김미경님은 햇볕 쬐기를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김미경님은 평생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아침마다 15분씩 햇볕을 쬐기 시작하자 밤에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낮에도 커피 없이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커피 대신 마실 건강한 대안을 준비하세요. 따뜻한 현미차, 구수한 보리차, 은은한 국화차, 향긋한 루이보스차. 이런 차들은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자연스러운 각성 효과가 있어요. 계피차는 혈당을 안정시켜서 오후의 나른함을 예방해줍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허브티 목록을 보면 페퍼민트차는 소화를 돕고 정신을 맑게 해주며 캐모마일차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나와 있어요. 35년간 섬유회사에서 근무하셨던 73세 이상우님은 커피 대신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맛이 낯설어서 힘들었지만 2주일쯤 지나자 오히려 생강차의 따뜻하고 얼얼한 맛이 좋아지더래요. 게다가 예전엔 항상 손발이 차가웠는데 생강차를 마시니까 온몸이 포근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만드세요.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엔도르핀을 분비시켜서 자연스러운 행복감을 줍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한 60대 이상 성인의 약 81%가 전반적인 활력 증가를 경험했다고 해요. 27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하셨던 65세 정민호님은 커피를 끊으면서 동시에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대요.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아팠죠. 하지만 산책을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더래요. 2주일쯤 지나자 커피 생각이 싹 사라졌답니다.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세요. 많은 분들이 커피에 의존하는 이유는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밤에 깊이 자지 못하니까 낮에 피곤해서 커피를 찾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커피가 숙면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마신 커피는 밤 11시까지도 우리 몸속에 남아서 잠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수면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오후 이후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약 47% 향상됐다고 해요. 밤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가족과 친구에게 선언하세요. 나 이제 커피 끊기로 했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주변에서도 응원해주니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34년간 간호사로 근무하셨던 70세 박정희님은 가족들 앞에서 커피 단주를 선언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신반의했지만 박정희님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응원해줬답니다. 손주가 할머니 힘내세요라고 응원 문자를 보내주기도 했대요. 급하게 끊지 마세요.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기보다는 일주일 뒤를 시작일로 정하고 그 전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왜 커피를 끊어야 하는지, 커피를 끊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종이를 읽으며 다짐을 새롭게 하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실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커피 없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그 아름다운 결말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커피가 주는 순간의 쾌락과 그 뒤에 숨겨진 길고 긴 대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상식에 갇혀 있었어요. 커피는 나에게 힘을 준다. 커피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커피는 건강에 좋다.
이 모든 믿음이 사실은 달콤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와 잘못 관리했을 때의 차이를 보셨죠? 커피를 끄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하고 오후에도 졸음이 쏟아지지 않으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잡니다. 속쓰림도 사라지고 두통도 없어지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도 없어요. 반면 커피에 계속 의존한 분들은 점점 더 많은 양을 마셔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금단 증상에 시달리며 각종 건강 문제로 고생합니다. 29년간 교육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67세 윤성미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윤성미님은 하루에 6잔씩 커피를 마셨어요. 퇴직 후에도 커피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었죠. 그런데 손주가 할머니 건강이 걱정돼요라고 말하는 걸 듣고 마음이 움직였대요. 윤성미님은 용기를 내서 커피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이 나른했죠. 하지만 2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날아갈 듯 가벼운 거예요. 오후에도 전혀 졸리지 않았고 밤에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윤성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대요. 피부도 맑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하셨어요. 윤성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커피를 끄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햇볕을 15분만 쬐어보세요. 딱 하루만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만난 것만으로도 건강한 삶의 문을 활짝 연 겁니다. 이제 커피에게 빼앗겼던 통제권을 되찾아 오십시오. 억지로 끌어쓰는 가짜 에너지가 아니라 숙면과 건강한 습관에서 나오는 샘솟는 진짜 활력을 누리십시오. 최은자 씨를 기억하시나요? 계단에서 쿵 하고 주저앉았던 그분 말이에요. 최은자 씨는 그날 이후 커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최은자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최은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나를 되찾았어요. 커피가 아니라 내 몸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단절 선언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커피를 끊습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